제가 그러니까 일단은 은희는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서도 은희가 배가 고프겠다. 근데 은희는 뭐 이게 이제 한나절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말하자면 점심 때부터 그 해 떨어질 때까지인데 은희가 겪는 일련의 과정들은 밥을 먹을 시간이 없겠구나. 예, 그런 식욕이 있는 시간은 아니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은희가 차를 마시는 건 두 번 마시죠. 료웨이랑에서 마시고 그 다음에 온천이랑에서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체가 또 이제 료웨이 입장에서 차를 마시는 장면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영화가 가진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공간에 대한 패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걷는 것에 대한 패턴도 있고 그 료웨이가 방황하는 어떤 그 골목 안에서의 그것들이 시간이 바뀌면서 가는 패턴들도 있고 이 카페에서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샷구성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그 패턴들이 쌓이면서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뭔가 발전돼가는 내용이 있기를 바랬고 여기 이제 차 마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러니까 제가 저예산 영화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상업 영화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리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 시간들 계속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내 주위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컴팩트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걸 해서 제 주위의 일상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많이 걸어요.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예, 걸으면서 작품 구상도 하고 그렇게 걷는 것들에 대한 활용한 시간이 많고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중간에 어디 가가지고 카페 가서 뭔가를 하고 그런 어떤 제 생활에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영화 안에다가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죠. 예, 제 취향의 것들이 있습니다. 감독님 방금 전에도 커피 한 잔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난 게 그 왕가희 감독도 동사소독 찍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리프레시 하듯이 찍은 게 중경상면이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감독님의 큰 필모그래피에서 본다면 이 영화가 그런 중요한 그 분기점 같은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근데 저는 아직 동사소독을 못 찍었고 찍으실 수 있어요. 사막 가셔서. 네, 그럼 다른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 어떤 이제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거 자체는 이게 저는 중심은 은희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은희가 하루 동안에 겪는 방황의 이야기지만 그거 자체에 이제 그 창작 이게 허구와 뭐 진실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쌓고 가는데 그게 창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면 좋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장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희가 료웨이가 만든 그런 등장인물하고 닮았다. 예, 그런 느낌의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설계한 장면들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한시인데 예, 그걸 아쿠타가 류노스케의 소설에서 보면은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두자춘에 대한. 그래서 그거 자체는 어떤 지옥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업보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방황을 하지만 그거 자체가 한순간에 꿈처럼 끝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제목이 최악의 하루지만 최악의 하루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은희한테 치명적인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예. 인생을 살면서 이 은희가 갖는 아주 큰 타격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하루가 아니다라는 제 느낌에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닮았지 않나. 그래서 그 둘 간의 교감에서 좀 어울리는 식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마지막 좀 얘기를 약간 더 확장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아주 이제 이 컨셉에 제가 제일 가장 기본으로 잡은 거는 그 은희가 그 하루 동안의 그 관계 속에서 걷는 방황이거든요. 근데 은희가 좀 거짓말을 하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 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가족하고에 있을 때 제가 설정해 놓은 저의 성격이 다르고 내 친구와의 성격이 다르고 연인과의 성격이 다른데 그렇게 다르게 형성된 관계마다 다르게 있는 성격들이 충돌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를 극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이제 거짓말이라는 키를 쓰고 근데 은희는 자기는 연기를 못하는 무명 배우지만 그 자기 삶에 대한 연기는 그럭저럭 잘 해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류에이는 창작자인데 뭐 그런 허구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에 대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중간에 현경이라는 인물이 또 류에이가 만들어낸 등장인물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 자체가 뭔가 사람들이 해석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류에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부분들과 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만나면서 뭐 창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넓게 아울러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설계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뭐 마지막 보면은 둘 다 무대에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극장이란 공간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엔딩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화적인 장치들을 좀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러면서 이제 좀 더 낯설지만 깊이 있게 뭔가를 봐주길 바라는 의도에서 만든 장면입니다. 따뜻하고 영화에 나온 풍광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좀 약간 가볍게 힐링하면서 봐야지라고 들어오셨다가 영화 보면서 곳곳에 놓여있는 어떤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보신 그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가능하면 속에 삭히지 마시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셔서 같이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성실하게 답해주신 감독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영화는 뭔가 이렇게 뭐 작은 예산에 만든 작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감정에 대해서도 뭐 큰 감정은 아니죠. 뭐 사회적인 모순을 다룬 영화기보다는 이 영화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저는 제가 연애를 해봤을 때 내가 모순돼 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모순에 대한 이야기들에 집중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1000만 영화들은 한두 명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10만만 돼도 저희는 정말 브라보를 외치고 막 서로 다 스태프와 배우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할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응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런 응원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5일날 개봉이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까지